안녕하세요. LSR 고객연구소 서리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미래를 연구하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미래를 연구한다는 것,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시간에 대한 틀린 예측들을 몇 가지 보게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와, 이거 나만 이렇게 헤매는 게 아니었구나 라면서 위안을 좀 얻기도 했고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틀린 예측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예측은 1930년에 있었던 예측입니다. 거시경제학의 창시자 존 케인스는 2030년이 오면 우리가 주 15시간만 일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주당 노동 시간은 41시간이었고요. 2030년을 불과 6년 앞둔 작년 기준은 39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예측은 가사 노동과 관련해서 이 전자제품의 광고를 했던 1920년대 광고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시면 가사 시간은 절반으로, 여가 시간은 2배로 늘려주겠다는 이야기가 눈에 띄어요. 이 당시의 주당 가사 노동 시간은 23시간이었고요. 작년에는 21시간이었습니다. 이 예측들은 왜 틀렸을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여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을까요? 미래의 우리에게 과연 여유 시간이 생기긴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조금 중요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시간에 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막 코웃음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시간에 대한 예측들이 막 틀렸다고. 하물며 경제학의 거장 존 케인즈도 틀렸는데 제가 뭐라고? 감히 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한두 가지 요소만 고려해서는 전체적인 미래를 만들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또 어떻게든 미래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서 시간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향후 10년 후 미래의 우리에게는 하루 1시간 17분의 여유 시간이 생길 거예요. 자, 1시간이면 1시간이고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이지 1시간 17분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사 일을 직접 하기 시작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미국은 100년 전, 한국은 50년 전만 해도 가사 노동은 가내 하인들이 하던 전담 업무였습니다. 1969년의 신문 기사를 보면 서울의 가구 52.9%가 식모를 데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어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내 하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0%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가내 하인들이 더 처우가 좋은 공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그 자리를 청소기,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가사 일을 이제 스스로 해야 하는 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식모 없이 사는 법 강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가사 일이라는 것이 과거에 하인들이 하던 좀 허드렛 일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남에게 좀 맡겼으면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허드렛 일로 가사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불 가치도 높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과 미국 1,520명의 고객들에게 가정 내 활동에 점수를 매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가사 일은 스트레스와 육체 부담 모두 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원의 크기가 보여주는 중요도의 항목에 있어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높은 순위를 얻지는 못했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내가 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저임금, 지불 가치가 낮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정용 로봇이라는 미래에 있어서도 같은 고객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갖출 다 할 수 있는 만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정에 들어온다면 얼마에 구매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은 평균 1,300만 원, 미국은 평균 1,500만 원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1,500만 원이면 꽤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년에 테슬라가 되게 제한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목표 가격이 2,800만 원이라는 점을 좀 고려하시면 이게 얼마나 낮은 지불 의향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사실 더 있어요. 가정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더 많은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은 일을 더 안전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 난이도와 스펙이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 법적인 이슈예요. 사실 로봇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자율주행 차량이 내 집안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로봇이 뜨거운 냄비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뛰어온 아이랑 부딪혀서 아이에게 화상을 입혔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 제도화가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도 완성이 되고 제도도 완성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져서 이제 완벽한 휴머노이드가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 가정은 로봇이 없는 공백 상태를 유지할까요? 기업들이 그냥 칼짱 끼고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기존 제품에 로보틱 기능이 결합된 그리고 특정 영역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해주는 로봇들이 우리의 가정 내로 속속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그런 산업적인 단초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다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에게 과연 여유 시간이 생길까요? 생긴다면 얼마나 생길까요?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노동의 자동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예측이 나왔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한 번에 적용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가사 자동화가 진행될 거라는 것이 이들의 예측이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결론적으로 향후 10년 내에 가사의 39%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당 가사 노동 시간 작년에 21시간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당으로요. 자, 그럼 여기서 39%가 자동화된다고 한다면 산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유 시간 1시간 17분이 나옵니다. 비록 10년 후긴 하지만 1시간 17분이라는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쓰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 같은 걸 할 수도 있겠고 악기 연주를 새로 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소소한 부업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근데 저는 뭐 아무래도 그냥 좀 뒹굴뒹굴 누워서 놀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저희가 고객 조사를 했는데 한국과 미국 모두의 고객들에게 하루 60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 뭘 하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수면과 휴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데이터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저희가 고객 중에서 연소득이 2억 이상의 고소득자들 데이터를 따로 떼서 좀 분석을 해본 결과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던 일이 탑 5로 급상승하는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세상에, 이게 뭐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고소득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현상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주당 5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무자의 비율을 봤을 때 19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소득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일을 많이 하는 고소득자들이 여가도 더 잘 누린다는 점입니다. 하루 여가 시간 추이를 봤을 때 고소득자들의 여가 시간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패턴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시간의 양도 양인데 질이에요. 고소득자들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예를 들어 운동이랄지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달지 하는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소득자,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말하자면 프리미엄 고객들은 매스 고객에 비해서 일과 여가 양측에서 더 높은 시간당 생산성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여가와 휴식조차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입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한 이 말이 되게 이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프 베이조스는 하루 8시간 수면을 꼭 지킨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에 4시간만 만약 잔다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하지만 피로 때문에 질 낮은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요. 휴식과 여가를 생산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 우리 사회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회사들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명상 프로그램을 직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포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미있는 건데 더 잘 쉬고 더 잘 자는 사람을 뽑기 위한 콘테스트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기도 해요. 더 잘 쉬는 법을 설파하는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과거에 휴식을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좋은 휴식과 여가를 즐겨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여러 연구 혹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생산성이라는 개념은 업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휴식 그리고 여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제 이 생산성이 노리는 다음 타겟은 신체입니다. AI로 인해 촉발될 고도 생산성 사회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막대한 생산성과 속도를 감당하고 잘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단순한 건강 관리를 넘어서서 정신 그리고 두뇌 활동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체를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바이오해킹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미래의 단초들이 보이고 있어요. 팔란티어의 스티븐 코엔에 대한 르포를 보면은 이 사무실에서 최적의 두뇌 활동을 위해서 온도를 항상 15.5도로 유지하고 이산화탄소 저감기를 설치하는 반면에 회의 중에 수시로 얼음을 섭취하면서 두뇌 활동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 분야의 또 대표적인 셀럽이죠. 영원히 늙지 않는 남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브라이언 존슨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의료기관급 설비들을 갖춰놓고 100여 종의 영양제를 먹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이런 흐름을 타고 이 산업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티에이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리버스 에이징이에요. 근데 리버스 에이징도 부족해요. 그래서 영생, 롱제비티 산업이라고 불리는 이 산업 분야에 막대한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 우리는 집에서 체감하게 될 거예요. 이미 병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좋은 의료 장비들, 예를 들어서 고압 산소 치료기라든지 MRI 같은 기술적인 그런 장비들이 클리닉,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나 에스테틱, 짐 같은 일반적인 시설에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경량화되고 대중화되는 의료기기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곳은 바로 가정이겠죠. 이 흐름은 고령화라는 메가 트렌드에 힘입어 더욱더 활발하게 우리 곁으로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전문화되는 집이라는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던진 이 질문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10년 후 우리에게 여유 시간이 생길까요? 생길 겁니다. 얼마나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루 1시간? 네, 17분. 그렇습니다. 이 여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제가 생산성의 관점에서 업무와 여가와 신체의 최적화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업무와 여가와 신체,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뭘까요? 결국에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 아닌가요? 자, 여러분이라면 더 최적화된 삶을 위해서 이 1시간 17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적화란 말이 너무 딱딱하고 기술적으로 들린다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더 밀도 높고 더 보람찬 삶을 위해서 이 1시간 17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시간 부자가 되는 미래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